저는 73세 시어머니입니다. 며느리에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남편인 제 아들 앞에서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어머니, 이 목소리 맞죠? 녹음 속에서는 제가 다 하지도 않은 악담과 욕설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은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고 단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제발 나가세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저는 순식간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녹음 파일 속에 치명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 저는 평생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 하나 키워냈습니다. 남편은 2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그저 제 삶의 전부였죠. 새벽 5시면 시장으로 나가 배추며 무며 무거운 채소들을 나르고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삶이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아들이 학교 다닐 때마다 웃으며 엄마 다녀올게요 하던 그 목소리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들은 착했습니다. 대학도 장학금 받아가며 다녔고 졸업 후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소주 한 잔 마시며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 고생 안 해도 되겠구나 싶어서요. 손님들한테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아들 대기업 다녀요 하고요.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옷차림에 말투도 부드러운 여자였습니다. 저는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뭔가 아들과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자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뵙고 싶었어요.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얼떨떨했지만 기뻤습니다. 아들이 날 좋게 이야기해줬다니. 아들 결혼식 날 저는 또 울었습니다. 아들이 턱시도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살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말만 믿고 저는 집도 팔아서 아들 신혼집 마련해 주었습니다. 전세금 3억, 제 전 재산이었죠. 시장 상인들이 말렸습니다. 아니 그래도 본인 집은 남겨놓아야지 하고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지켜준다고 했으니까요. 며느리는 세련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처음엔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같이 살아도 좋아요. 혼자 계시기 외롭잖아요. 저는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다니 신랑 복도 있지만 저도 복이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 하니까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신혼집은 깨끗하고 환했습니다. 거실도 넓고 방도 3개나 됐습니다. 며느리는 제 방을 꾸며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이에요. 편하게 쓰세요. 저는 그 방에서 처음으로 푹신한 침대에 누워봤습니다. 시장 생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드러움이었습니다. 이불도 새 것이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따뜻했습니다. 이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처음 두어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마다 커피를 타주었고 저녁엔 함께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반찬을 만들면 어머니 손맛 최고예요 하고 칭찬했습니다. 아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퇴근하면 며느리와 제 사이를 오가며 웃었습니다. 우리 집이 제일 좋아하면서요. 저는 그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혼 6개월쯤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세미 좀 똑바로 짜고 설거지해 주세요. 거품 남는 거 보기 불편해요. 저는 아, 그래. 미안하다 하며 더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엔 또 다른 지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또 TV 볼륨 키우셨어요? 저는 예민한 사람이라고요. 말투는 예의 바른 척했지만 날마다 바늘처럼 찔러대는 말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문 좀 조용히 닫아주세요. 어머니, 여기는 신발 신는 곳이 아니에요.
어머니, 냉장고에 그렇게 넣으면 어떡해요? 하나하나는 작았지만 쌓이고 쌓이니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문 열 때도, 물 마실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며느리 눈치를 봤습니다.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새댁이니까 예민할 수도 있지, 적응 기간이겠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 앞에선 절대 대놓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부드럽게 미소 띤 얼굴로 말했죠. 그런데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차갑게 정리하듯 말하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는 아들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아들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며느리 괴롭히지 마. 말투 좀 조심해. 저는 멍해졌습니다. 한 번도 심한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 언제 그랬어? 물었지만 아들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엄마는 모르는 척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서 절대 대놓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앞에서는 마치 피해자인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노력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절 너무 힘들게 해요. 아들은 제가 거짓말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은 듣지 않고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엄마가 잘못한 거 인정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점점 집안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혼자, TV를 볼 때도 혼자. 며느리와 아들은 방문을 닫고 속닥거렸습니다. 가끔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다가도 제가 가까이 가면 뚝 끊겼습니다. 저는 제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 거지? 결정적인 사건은 며느리의 생일날 발생했습니다. 저는 깜짝 이벤트로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시장 끝나고 케이크 가게에 들러서 제일 예쁜 걸로 골랐습니다. 딸기도 올라가고 크림도 부드러워 보이는 걸로요. 며느리가 좋아하겠지 싶어서 들뜬 마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다가 저도 모르게 케이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손이 떨렸던 거죠. 허리를 다친 뒤로 손아귀 힘이 약해졌거든요. 케이크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고 크림이 여기저기 튀었습니다. 아, 죄송하다. 미안하다. 저는 급하게 쪼그리고 앉아 케이크를 주우려 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은 얼음 같았습니다. 대체 왜 그러세요? 진짜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손이 미끄러져서 변명했지만 며느리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는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 후 집안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아들도 저를 피했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치우며 눈물이 났습니다. 좋은 일 하려다가 이렇게 되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아들이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 나와봐.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엔 작은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남편도 알아야죠.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제 목소리 같았습니다. 내가 며느리냐? 사람 잡는 귀신이지. 넌 우리 집 망칠년이야. 당장 꺼져. 내 눈에서 사라져. 저는 모든 피가 머리끝으로 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런 말 한 적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목소리가 똑같은데요? 이게 증거예요. 아들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말 아니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하지만 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목소리는 뭔데요? 누가 엄마 목소리를 흉내낸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참고 참았어요. 근데 더는 못 참겠어요. 매일 저한테 그런 말 하시면서 남편 앞에선 착한 척 하시잖아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안아주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제발 나가세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나가라고? 나보고 어디 가라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일단 좀 떨어져 계세요. 머리 식히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나 정말 안 그랬어. 소리쳤지만 아들은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가방 하나 들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옷 몇 벌과 지갑, 휴대폰만 챙겨서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1월 초겨울이었습니다. 저는 길가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도대체 왜 며느리는 나를 미워했을까? 그리고 저 녹음은 어떻게 된 걸까? 목소리는 분명 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누가 날 모함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정말 잊어버린 걸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친구였습니다. 결혼식 때 본 적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지혜였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이렇게 추운데 지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말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저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망설이더니 옆에 앉았습니다. 혹시 수진이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수진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 저는 오늘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나오실 것 같아서요. 지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진이 예전부터 좀 이상했어요. 저랑 대학 동기인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수진이가 무서워요. 저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계획적이었어요. 하고 싶은 건 꼭 이뤄내는 스타일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한 번 당한 적 있어서 알아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제가 좋아하던 선배가 있었는데 수진이가 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보이더니 그 선배한테 접근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죠. 결국 그 선배는 저를 오해했고 수진이랑 사귀게 됐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지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수진이는 그걸 전혀 나쁜 짓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난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뿐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수진이를 조심하게 됐어요. 그럼 왜 결혼식에 왔어? 제가 물었습니다. 지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진이가 부른 거예요. 친구들 많이 불러야 한다면서요. 겉으론 친한 척하지만 사실 저는 수진이 멀리하고 싶었어요. 근데 거절하면 또 뭐라고 할까봐 갔죠. 지혜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카톡 대화가 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지혜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날짜는 6개월 전이었습니다. 지혜야, 시어머니 진짜 짜증나. 근데 괜찮아, 내가 계획이 있어. 곧 내보낼 거야. 크크.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6개월 전이면 제가 집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미 계획을 세웠다는 건가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 메시지 보고 소름 돋았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어요. 자칫하면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왜 오늘 말해주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지혜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수진이한테 전화 왔어요. 완전 신나서 말하더라고요. 지혜야, 드디어 시어머니 내보냈어. 완벽한 계획이었어. 녹음까지 만들었다니까? 하면서요. 녹음을 만들었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진이가 AI 목소리 합성 프로그램을 썼대요. 어머니 목소리를 녹음해서 합성한 거죠. 요즘엔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였던 거구나. 하지만 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던 거죠. 며느리가 일부러 만든 가짜 녹음이었던 겁니다. 그럼 증거는? 그걸 증명할 수 있어?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컴퓨터에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는 철저하거든요. 비밀번호도 여러 개 걸어놓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가끔 제 앞에서 자랑하듯 말해요.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게 일을 처리했는지. 만약 어머니가 수진이를 자극하면 수진이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자만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지혜를 빤히 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혜가 설명했습니다. 수진이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면 방심해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 해요. 만약 어머니가 다시 집에 들어가서 수진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수진이는 우쭐해질 거예요. 그때 틈을 노리는 거죠. 근데 아들이 날 안 받아줄 텐데? 제가 말했습니다.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아들분은 착하신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어머니 생각할 거예요. 그때 먼저 연락하세요. 사과하는 척하면서요. 수진이는 어머니가 굴복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한테 거짓으로 사과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 해볼게. 제가 말했습니다. 지혜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제가 도울게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리고 자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 집에서 잤습니다. 오랜 친구가 반갑게 받아줬습니다. 무슨 일이야? 물었지만 자세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좀 복잡해. 며칠만 있다 갈게. 친구는 더 묻지 않고 방을 내줬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아들한테 거짓 사과를 한다는 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며느리의 약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3일 뒤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고 차가웠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엄마가 제시도하 계속 미안하다. 생각해봤는데 내가 잘못했나 봐. 며느리한테 상처 줬던 것 같아. 용서해줄 수 있을까? 거짓말을 하는 게 너무 괴로웠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들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엄마 진심이에요? 그럼 진심이지. 엄마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말을 함부로 했나 봐.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풀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행이에요. 며느리한테 사과하실 수 있어요? 그럼 직접 가서 사과하고 싶어. 제 말에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주말에 오세요. 며느리랑 이야기 나눠보시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단계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며느리를 만나야 했습니다. 지혜한테 연락했습니다. 지혜야, 주말에 집에 간대. 잘하셨어요, 어머니. 수진이 방심할 거예요. 조심히 행동하시고 기회를 노려보세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진실을 밝혀야 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렸고 곧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 얼굴엔 승리자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들어가도 되니? 수진은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수진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 엄마가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너무 생각 없이 행동한 것 같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머리를 숙였습니다. 수진은 잠시 저를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마음이 놓여요.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다들 풀린 거죠? 엄마, 다시 들어오세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다시 같이 살아요. 근데 앞으로는 서로 조심하기로 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날부터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철저히 관찰했습니다. 수진의 행동 하나하나를 눈여겨봤습니다. 수진은 제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한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어머니, 빨래 좀 개주세요. 저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수진은 점점 방심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전화할 때도 제 앞에서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응, 시어머니. 완전 순해졌어. 내 말 다 잘 들어. 크크 웃으며 말하는 걸 보니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지혜 말이 맞았습니다. 수진은 우쭐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야근으로 늦는다고 연락 왔습니다. 집엔 저와 수진만 남았습니다. 수진은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뭔가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슬쩍 거실을 봤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보였습니다. 뭔가 파일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거실로 가서 노트북을 봤습니다. 화면엔 폴더가 열려 있었고 파일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계획, 녹음 합성, 증거 정리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이 나와서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저는 계속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저 노트북에 모든 게 있어. 어떻게든 확인해야 해. 그날 밤 저는 지혜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노트북에 파일 있는 거 확인했어. 근데 어떻게 열어보지? 지혜가 답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외출할 때를 노려보세요. 그때 제가 가서 같이 확인해요. 일주일 뒤 기회가 왔습니다. 수진이 친구들 만나러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후에 나갔다 올게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아들도 출근했고 집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바로 지혜한테 연락했습니다. 지금 집에 나 혼자야. 올 수 있어? 30분 뒤 지혜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수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네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지혜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수진이 생일 한번 넣어볼게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노트북이 열렸습니다. 됐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화면에 바탕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지혜는 재빨리 파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폴더 하나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프로젝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폴더 안엔 여러 파일이 있었습니다. 문서 파일, 녹음 파일, 사진들. 지혜가 문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계획서였습니다. 내용을 읽으며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단계 시어머니 집 들어오게 하기 완료. 2단계 시어머니 평판 떨어뜨리기 진행 중. 3단계 녹음 증거 만들기 완료. 4단계 시어머니 쫓아내기 완료. 5단계 전세금 회수하여 아파트 구매 예정. 전세금 회수. 그 말에 저는 이해했습니다. 수진의 목적은 처음부터 제 돈이었던 겁니다. 저를 쫓아낸 뒤 아들을 설득해서 전세를 빼고 그 돈으로 더 좋은 아파트를 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지혜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재생하자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건 평소 제가 하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파일엔 합성된 버전이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로 욕설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든 거지? 제가 물었습니다. 지혜가 설명했습니다. AI 음성 합성 프로그램이에요. 요즘엔 몇 분만 녹음하면 그 사람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어요. 수진이가 어머니 목소리를 몰래 녹음했다가 이렇게 합성한 거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그리고 그걸 이렇게 악용하다니. 증거를 확보해야 해. 지혜가 말했습니다. USB를 꺼내서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아들분한테 보여드려야 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어요. 지혜가 속삭였습니다. 파일 복사가 아직 70%밖에 안 됐습니다. 어떻게?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지혜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방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90%, 95%, 100%. 완료. 지혜가 USB를 뽑았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노트북을 닫고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봤습니다. 지혜야, 너도 여기 왜 있어? 지혜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심심하실까봐 왔어. 수진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책상 위를 봤습니다. 노트북이 약간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노트북 만졌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수진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근 사용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파일이 열렸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봤구나, 다 봤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웃었습니다. 차갑고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요? 증거라도 있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USB는 지혜 주머니에 있었지만 수진한테 들킬까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봤자 소용없어요. 누가 믿겠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제 남편은 절 믿을걸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집에 계세요? 아들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수진은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방에서 나가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아들이 복도에서 수진을 봤습니다.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방에 몰래 들어와서 물건을 뒤지고 있었어요. 저 정말 무서워요.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들아, 들어봐. 수진이가 하지만 아들이 끊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엄마 며칠 전에 사과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이래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수진이가 거짓말하는 거야. 수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 정말 힘들어요. 아들은 저를 차갑게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정말 실망이에요. 그리고 수진을 데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끝인가? 증거를 찾았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지혜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떡하지? 아들이 날 안 믿어. 증거가 있어도 소용없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한텐 USB가 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들으려고도 안 할 거야. 수진이 말만 믿잖아. 거실에서 수진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 정말 무서워요. 어머니가 제 물건을 뒤지고 있었어요. 대체 뭘 찾으려고 한 거예요? 아들이 수진을 달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진정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진은 이번에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척, 무서워하는 척. 아들은 또다시 속고 있었습니다. 정말 끝인가 봐.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포기하면 진짜 끝이에요. 어머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만들어봐요. 어떻게? 제가 물었습니다. 지혜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넘어가요. 내일 아침에 아드님이 출근하기 전에 이야기하세요. 차분하게요. 그리고 제가 증인으로 있을게요. USB에 있는 파일을 직접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들이 거부하면? 저는 불안했습니다.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야죠.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수진이는 지금 안심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증거를 확보했다는 걸 모를 테니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해볼게. 제가 말했습니다. 지혜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 아드님 출근 전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 진짜 마지막 기회야. 만약 아들이 또 안 믿으면 그땐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초췌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밝힐 거야. 반드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침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아들이 일어날 시간이야. 우리는 거실로 갔습니다. 지혜는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얼마 뒤 아들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나왔습니다. 저와 지혜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지혜 씨는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들아, 딱 10분만 시간을 줘. 제발 한 번만 내 말을 들어줘. 그 뒤에도 날 믿지 않으면 난 영영 떠날게. 아들은 망설였습니다. 그때 수진 방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나왔습니다. 저와 지혜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특히 테이블 위 노트북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 뭐 하시려고? 저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 씨, 당신도 들어야 해. 진실을 밝힐 시간이니까. 지혜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대체 뭘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앉아봐. 이것만 보면 다 이해할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도 옆에 앉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 프로젝트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 노트북에서 찾은 파일이에요. 어제 어머니랑 함께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수진을 봤습니다. 이게 당신 파일이야?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계획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적힌 내용이 화면에 떴습니다. 아들은 화면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는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시어머니 쫓아내기 전세금 회수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수진아, 이게 정말 내가 만든 거야? 수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떨었습니다. 저건 그냥. 지혜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건 어머니 목소리 원본이에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평범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말했습니다. 이제 합성된 버전 들어보세요.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똑같은 제 목소리였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가 며느리냐? 사람 잡는 귀신이지. 넌 우리 집 망칠년이야. 욕설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은 두 녹음을 번갈아 들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AI 합성이잖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수진 씨가 어머니 목소리를 몰래 녹음해서 AI로 합성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증거라며 당신한테 보여준 거고요. 아들은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대답해. 이게 정말이야?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하라고. 내가 이걸 만든 거냐고.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작은 목소리였지만 명확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뒤로 물러나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 좁은 전세에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고 싶지 않았어. 넓은 아파트에서 우리 둘이서만 살고 싶었다고. 아들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거야? 거짓 증거까지 만들어서. 미안해, 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엄마를 집에서 쫓아냈어. 내가 엄마를. 이 모든 게 내 거짓말 때문이었던 거야.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아, 아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멍청했어요. 엄마 말을 한 번도 제대로 안 들어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넌 몰랐어. 이제 알았으니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을 리가 없어요. 엄마를 집에서 내쫓았는데 진짜 최악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아들을 제 시도하게 속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아들이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짐 싸. 당장 나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나가라고.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수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뒤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고 수진은 사라졌습니다. 거실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두 분이서 이야기 나누세요. 저는 지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지혜가 웃었습니다. 천만에요, 어머니.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지혜가 나가고 저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아,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수진이가 너무 치밀했어. 누가 봐도 속았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엄마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어요. 항상 수진이 편만 들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억울해 하셨는데. 이젠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 우리 둘이 잘 살면 돼. 저는 아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엄마 말 잘 들을게요. 저도 아들을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수진은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전세금도 그대로 돌려받았습니다. 아들은 제 명의로 다시 집을 마련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엄마 집이에요. 제 이름 안 넣을 거예요. 지혜는 자주 놀러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럼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지혜는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사실 저도 떨렸거든요. 수진이한테 들킬까 봐요. 내 덕분에 진실을 밝혔어. 정말 고마워. 저는 지혜 손을 꼭 잡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에 전념했고 저는 다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큰 채소 가게는 아니었지만 동네 사람들한테 반찬을 팔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여기서 팔았어? 맞아. 우리 엄마도 여기서 사가더라고. 가게는 작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장을 보고 오후엔 반찬을 만들고 저녁엔 아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수진과 살던 때처럼 눈치 보지 않아도 됐고 제 집에서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퇴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승진했어요. 이제 팀장이에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정말 잘했다. 우리 아들 최고야. 아들도 웃으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외식을 했습니다.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구우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요즘 누구 만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 여자? 아들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내 회사 동료인데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천천히 해. 이번엔 신중하게 봐야지.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번엔 엄마 말 잘 들을게요. 그리고 엄마가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랑만 사귈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별이 참 많았습니다. 아들과 나란히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다 지나갔구나.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아들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지금 이 글을 쓰는 저는 74세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1년이 지났고 아들은 새로운 사람과 행복하게 사귀고 있습니다. 이번 여자분은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제게도 예의 바르고 진심으로 대해줍니다. 며느리 수진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릅니다. 아들도 연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끔 궁금하긴 하지만 더 이상 그 일로 마음 쓰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저와 아들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포기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믿어주세요. 하지만 맹목적으로 믿지는 마세요. 진실을 보려고 노력하고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주세요. 제 아들이 그랬어야 했던 것처럼요. 이상 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